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윤수 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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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줌이 처음에 잘 안 열려서 좀 혹시 버벅거리거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 개의 소리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전체 음소거를 해뒀습니다. 혹시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한다거나 아니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국 2.0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설명회를 할 건데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들이나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들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목차가 있고요. 이 목차는 자, 오른쪽에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일단 당연히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것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당장 입시랑 관련이 있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경우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자,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빠른 판단 이게 있죠. 수학은 복잡한 문제를 좀 빠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들을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역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거. 그게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쓰는 연습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좀 논리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들을 길러주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키워졌을 때 나중에 수학들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2분의 1이다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4분의 2라고 했던 친구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좀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좀 암울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친구가 굉장히 빨리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학을 무슨 계기로 인해서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고 놓았지만 이 친구는 다른 부분에서 수학적 능력들이 충분히 길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적극적이었고요. 학생회나 아니면 여러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해봤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수학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학적인 능력이 충분히 길러졌던 경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학적인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미리 연습을 시키고 좀 더 자기가 사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좋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아니면 좀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잘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수학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하는지를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고 그다음에 입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 분석들의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를 시키는 거죠. 수학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수학에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한, 이게 충분히 공식들이 연습이 되면 그다음부터 복잡한 문제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에서는 여러 개의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건들이 나오고 정보들이 나와서 그들을 결합시키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연습들이 같이 되는 게 수학 공부를 시키는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꼼꼼한 기획이다라고 했는데 수학적 사고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도움을 줍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습관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가 경우의 수랑 확률이었는데 그 경우의 수랑 확률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걸 왜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요. 물론 이 이유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경우의 수랑 확률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계획들을 잘 세우는 그런 연습들을 시키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빠뜨리지 않고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의 순서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업부터 벌리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교육청부터 가서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서 무슨 서류를 떼와라고 이렇게 하면 또 갔다가 또 교육청에 갔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로스들이 생기게 되겠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의 수에서 너희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야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세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이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록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경우수를 구하기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학년 넘어갔을 때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과목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공부가 재미가 없다. 실제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제가 잘 살펴본 결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가 재미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들은 공부를 재미있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거기서 축적된 이 실력들을 바탕으로 다음 학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워낙 재미가 없다, 힘들다, 지루하다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귀에 박혀가지고 뭐 재미없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할 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것들을 좀 즐깁니다. 뭐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요? 자, 이거를 왜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이것들을 해서 뭔가 늘어난다는 성취감들도 없고요. 그것들을 꼭 반복을 해서 그게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공부가 습관이 안 됐던 친구들, 그리고 게임들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게 훨씬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게임은 내가 조금씩 한다라고 해도 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내 실력이 그만큼 수학적인 실력이 그만큼 늘지 않은 상태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면 내가 하면 할수록 헷갈리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부를 하는 만큼의 성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본질들을 조금 더 잡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조금씩 흥미를 느낍니다. 덜 지루해하고요. 덜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음은 이런 수학적인 사고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 소개를 시켜줄 건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혼자 떠들고 있어서 잘 들리시나요? 대답 한 번만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생각하는 수잘공의 학습법,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법들은 자,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봅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사고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사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수학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를 푸는 이유가 수학적인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인 건 맞고 수학적인 능력들을 당연히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 뭐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는 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이고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문제나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단지 답을 구하는 데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에 대한 것들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해결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나 아니면 관찰들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휴대폰을 켜고 이게 전화를 거는 방법들을 순서를 외우고 자 이렇게 다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들이 그만큼 키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그런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시험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자,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눌러도 보고, 돌려도 보고, 던져도 보고, 깨뜨려도 보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이 오답 노트 보이시죠? 오답 노트 또한 자, 하나의 개념들을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 그런 준비들을 그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일단 오답 노트 하면 되게 지루하고 힘든 그런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수단들 중에 하나인데 그 오답 노트는 첫 번째로 모든 문제들을 다 틀린 문제들을 전부 다 오답 노트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 문제를 틀렸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오답 노트 하는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다음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할지 말지 이것부터 결정을 합니다. 오답 노트는 일주일에 4문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틀린 문제가 아예 없으면 중요한 문제들을 자, 오답처럼 해서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연습들을 같이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었으면 그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오답 노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서 한 번을 더 보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 틀린 이유는 이건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그 문제를 적어보는 건데 똑같이 적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적지 말고 그 문제를 최대한 요약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내가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고요. 아이들의 힘든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노동을 좀 줄여주는 효과들 있을 뿐더러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문제는, 이 내용들은 필요 없어. 이건 여기 2번 이상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적을 필요 없어. 그 다음, 풀이를 적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 번을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자,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옛날에 센이라는 교재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센이 없었는데요. 나이가 나와버렸네요. 자, 센이 없었는데 센이라는 문제집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모두 유형별로 분석을 했고 그 유형별 접근법들이 다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푼다라고 다 알려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되게 처음 당장은 되게 신박하고 획기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다 알려준 다음에 이것들을 푸는 것들은 이게 다음에 유사한 문제들을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문제의 유형들이 있는데 처음 실전 문제에서는 B라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지만 A라는 유형들의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막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답 노트는 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의 유형들을 역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얘를 유형들을 적어보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도 어떤 친구들은 그 유형들을 넓이 문제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 유형들을 이게 뭐 미분 문제다라고 서로 다르게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자,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러니까 수학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핵심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뭐가 어려웠는지 뭐가 쉬웠는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그 부분들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들은 아닐 테니까 1대1 지도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대1 지도 시간에는 자,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조언들을 같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건 수리력들을 키우는 것들이고요. 자, 물론 지금 저희가 초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수리력 키우기,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는지, 재미없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해야 되는,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뭐 고등학생들이나 현재 입시를 앞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더 다른 어드바이스나 다른 준비들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복잡한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모든 학습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학습 전략이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들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뭐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맡기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나 아니면 유순재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정들이나 아니면 조언들을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담당 선생님들이 하시고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전부 다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들을 맞춤으로 이렇게 학생들마다 다 다를 테니까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개념서를 한 번 더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반복들을 어느 주기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접 관여를 해서 계획들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거품을 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금액에 대한 거품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거품들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품을 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만큼의 실력이 나오고 공부를 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불필요한 그런 동작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저희
수열봉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자체는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을 생각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게 홈페이지나 아니면 수야공 공식 카페에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수록을 할 생각인데요. 일단 질문을 그냥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부분들을 모른다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왔어요. 질문을 하러 왔을 때 어떤 부분을 모르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냥 문제를 잘 읽어주면, 그러니까 끊어읽기만 잘 해줘도 학생들이 아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 친구는 돌아갔을 때 잘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에도 어떤 문제가 어떤 부분들을 모르는지를 좀 적어보고요. 자, 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들을 잡아놨고 이 문제는 그 친구가 어떤 부분들을 모르는지 그 부분들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들을 이렇게 좀 더 적어줘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결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질문지입니다.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좀 약간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혹시 지금 한 설명들 중에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들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들은 직접 육성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자, 수잘공 2.0은 수잘공은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15일 이후에도 역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늦게 되면 종강할 때까지 끝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친구 소개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친구 소개의 경우는 소개해 주신 분이랑 소개받는 분 모두에게 혜택을 드릴 생각이고요. 자, 한축급 강좌의 경우는 결제금의 3만 원을 그다음에 나머지는 5만 원의 할인들을 드립니다. 쿠폰으로 나눠드릴 거고요. 결제하기 전에 쿠폰을 사용하시려면 미리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학습 계획표의 경우는 오늘 이후에 제출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저희가 시간표를 먼저 짜는데 시간표가 먼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2순위나 3순위 정도의 자리로 이렇게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내주시면 좋은 거지만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획표를 좀 더 나중에 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표를 세웠을 때 보니까 좀 무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일단은 12월 분들 먼저 계획표를 세워서 보내주시고 나중에 이것들을 좀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을 시켜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렵다 싶으면 12월에 남은 2주, 3주 정도의 계획표만 먼저 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획표를 세워주시면 자, 몇몇 분들은 계획표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을 텐데요. 자, 잠시만요. 자, 그렇게 세운 계획표를 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개별 보고서에 대한 이 링크를 받게 됩니다. 자, 어느 과정에 어떤 선생님이고 자, 어떤 요일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계획표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단원들이나 아니면 상태 공부를 했는지 테스트의 경우는 자, 항상 테스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의 경우는 테스트가 있는 날 점수를 기입을 해줄 거고요. 주로 1대1 이게 학습 때 서술형에 대한 문제들을 채점을 해서 그 점수를 올려줄 생각이에요. 과제나 수학일기의 경우는 홈페이지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공식 카페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공식 카페에 과제들을 제출을 한 다음에 아이고 URL을 복사를 해서 자, URL을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URL 제출 그리고 똑같이 계속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구, 자, 어떤 과정에 담당 선생님, 이렇게 URL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학습계획표는 일단은 좀 늦게 제출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 하면 이번 달 것까지만 먼저 작성을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게 되는데 너무 무리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수정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A4 용지에다가 1주차, 2주차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시작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16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체크를 할 것이고 16일이나 아니면 21일 아직 시험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험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겠다 하면 그러면 시작하는 날짜를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언제 오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자의 경우는 보낸다고 보냈는데 놓친 게 있을까요? 아직 몇 명은 좀 이게 미뤄지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떤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계획표를 보냈고 그 계획표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낸 것들은 1차적으로는 먼저 보냈기 때문에 아직 문자가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밑에 카톡 채널 이 밑에 보면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빠뜨린 게 있다라고 하면 빠뜨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학일기를 질문을 하셔서 자, 수학일기 쓰는 방법을 수학일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수학일기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린 이 자료에 수학일기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수자리로 한 수다리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귀엽죠? 수학일기는 이 두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주로 이 부분들을 적어서 한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그날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적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봐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난 다 했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 알고 어떤 부분들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어보는 거죠. 수학일기에 대한 예시로 자, 하나를 샘플을 올려놨는데 자, 공부를 하면서 필기를 할 때 이런 필기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다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제목들만 적어봐도 되고요. 오늘 뭘 배웠는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단원들을 배웠는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도가 얼마인지 요 세 가지이고요. 다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적어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오른쪽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쭉 정리를 합니다. 자, 모든 공식들을 다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모든 내용들을 다 빠짐없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오늘 내가 일기를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 일기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몇 분 동안 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적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배운 내용들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 내가 어제 들어와서 열쇠를 어디다 놨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사고의 연장 활동으로 내가 어제 뭘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열쇠를 어디다 넣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 연계해서 같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적어보시고요. 쉽게 느낀 점들을 적어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개념들이 특히 쉬웠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적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 배운 내용들을 위주로 적어주시면 돼요. 수학을 내가 아는 것들에서 살을 붙여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웠던 점들은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때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점들이나 쉬운 점들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늘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를 좀 바꿔보면 좋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숫자를 딱 한 개만 바꿔보면 돼요. 1을 2로 바꿔보면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숫자를 바꿔서 적어보고 한 문제만. 그리고 숫자가 바꿨을 때 달라지는 점들을 적어봅니다. 숫자를 바꿨을 때 달라지는 점들.
그러니까 숫자를 바꿨을 때 5를 8로 바꿨을 때 정수가 나왔네. 아니면 3길에 없어져서 자, 이런 부분들을 적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거고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보면 이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딱 보입니다. 이 숫자를 바꾸는데 뭐가 달라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숫자를 바꿨을 때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저는 이 부분들이 특히 좋은데 제가 좋은데 아이들을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힘들이 되는 게 이게 칭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하는 것들은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것들을 아이들을 케어하기를 바라고 그때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했는지 칭찬만 잘해줘도 아이들은 쑥쑥 커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3명이에요. 첫째는 중학생이고 둘째, 셋째는 아직 어려요. 둘째, 셋째는 이제 6살, 7살인데 7살짜리가 작년에 6살 때 덧셈을 막 배워서 저한테 이제 역으로 물어옵니다. 2 더하기 3이 얼마야? 그러면 제가 5라고 대답을 하고 제가 또 물어봐요. 5 더하기 3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뭐 6 이렇게 얘기를 해요. 5 더하기 3은 당연히 8이죠. 근데 6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틀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틀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칭찬들이 아이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물개박수를 쳐주면 아이들은 다음에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칭찬에 적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내가 오늘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오답 노트를 적듯이 자, 몇 문제만 골라서 적어봅니다. 왼쪽은 개념이나 공식 또는 요점들을 적어보고 오른쪽은 개념을 적용한 문제를 찾아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적어보고 자, 문제풀이를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적어보는 거죠. 딱 한 장만 제출을 하면 돼요.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개념들이 있다. 내가 이 개념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는 겁니다. 또 문제를 푸는 이유를 개념을 더 잘 알기 위해서로 이렇게 개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개념들을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그 쓰이는 개념들이나 공식들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역시 개념 공부를 하는 것들도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들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학 일기를 작성을 해서 딱 한 장씩만 그날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수학 일기 역시 여기다가 제출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과제 보고에다가 URL만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뭐 뒤적거리는 그런 수고럼들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쪽 끝을 하고 중등 개념을 하는 게 나을지 중등 개념을 하고 한쪽 끝을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중등 개념을 한 다음에 한쪽 끝을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을 먼저 하고 중등 개념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다면 중등 개념을 바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과정에서 쓰이는 전 과정의 경우는 대략 한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등 개념들이 중등으로 들어갔을 때
초등이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초등이랑 비교하면 난이도가 한 2배, 3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는 난이도가 한 10배, 20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을 어느 정도 심화를 하지 않고 중등을 넘어갔을 때 이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게 한쪽 끝을 집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끝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나오는 그런 필요한 초등 개념들을 좀 모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와 비율이나 아니면 이 속도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때 활용해서 바로 만나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거쳐가는 그런 용도로 이게 한쪽 컷을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중등 개념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한쪽 컷을 하는 것들은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두 강좌 결제를 했는데 한 강좌만 있습니다. 이거는 채널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제를 한 내용들은 전부 다 나의 학습방에 있어야 해요. 나의 학습방. 자, 결제한 강좌들은 전부 다 나의 학습방에 들어 있어야 해요. 근데 혹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 뭔가가 뭐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니까 저한테 아니면 채널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학습 계획들을 세우고 본인의 이게 약속들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연습들이나 훈련들을 시켜주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습은 좀 천천히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제출한 계획표를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의지가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이게 수정을 안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무리하다,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자, 1대1 학습지도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서술형 문제들, 그동안 배웠던, 일주일 동안 배웠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확인 학습들을 위해서 소수령 문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수령 문제를 푸는 동안 한 명씩 불러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공부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봐. 이렇게. 자,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질문들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지 양식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들은 거기에 힌트를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에 대한 그런 채점들을 해서 점수를 기입을 한다거나,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과제 인증 카페에서 수업들이나 과제 제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비대면 수업들을 개설하게 된 이유가 한쪽 끝 강의를 교재를 집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했는데, 그분들께서 다음 강좌를 원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강좌를 늘리다 보니까 카페들이 좀 많아져서 집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이 자꾸 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더 많이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한 군데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진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 전에는 2달 동안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2달 안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좀 2달에서 3달 가까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3달 정도의 계획들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2달 안에 끝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쪽 끝과 중등 1 개념을 동시에 들어도 괜찮을까요? 겨울방학 때는 2강좌 이상을 듣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끝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없는, 많이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한쪽 끝과 중등 1 개념들을 겨울방학 때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른 강좌들의 경우도 학기 중에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느꼈어요. 의지는 좀 많이 강했지만 이게 계속 제 시간 안에 과제 제출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학 때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1대1 선생님과의 코칭의 경우는 일단 자, 흐름상으로 2시간 정도를 잡았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쉬는 시간으로 한 10분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50분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좀 일찍 끝날 수 있어서,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일찍 끝날 수가 있어서 그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할 것들이나 아니면 단원 테스트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원 테스트를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결제를 한 다음에 수강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자, 코칭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라고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1대1 학습지도 가능한 시간들을 체크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밑에 써놨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어느 시간들에 괜찮다. 그러니까 가능한 시간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동일한 학년들끼리 좀 묶어줄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들, 그러니까 화목토에 내가 학원을 다닌다. 아니면 화목토에 학원을 다녀서 D시간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바탕을 두고 시간들을 배분을 한 다음에 그 시간들을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이 계획표에 자, 줌 접속일 1대1 개별 접속 시간들을 체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예비 중으로 중1 센하고 블랙라벨 수업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1월 중순 이후라 그때 수강 가능한가요? 자, 12월 말 이후에 수강을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른 학생들이랑 좀 다르게 시작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경우는 역시 따로 채널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때에는 담당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들이 좀 더 바뀔 수 있는데, 자, 신청을 그때 채널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강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를 물어보시는데 15일부터 강의가 열립니다. 현재까지는 강의가 열리지 않죠. 자, 현재까지는 강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15일부터 열리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5일 이후에는 강의가 전체가 다 열리긴 합니다. 강의는 전체가 다 열릴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강의를 수강한 날짜가 전부 다 다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강의가 열리는 기간이 1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강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게 자 14일까지 강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일주일 정도 늦어져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 끝의 경우는 2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3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이네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강 시작은 그렇게 되고요. 자, 일정은 계획표를 작성을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획표의 경우는 자, 안내문에 혹시 받으셨을 겁니다. 계획표 안내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내문이 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 안내문이 발송이 됐는데요. 이 안내문에 보면 본인이 수강할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각각의 강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예시 강좌, 자,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본인이 여행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비워놓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가서 수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캠핑 가서 모닥불 옆에서 수업 듣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계획들을 참고해서 본인의 계획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표를 역시 카톡 링크 채널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채널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있죠?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채널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수강 신청하고 학습 진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들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자, 편집이 좀 안 되겠지만 지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여기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코칭 시간의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현재는 시간들의 경우가 5시부터 7시 반까지. 방학이니까 조금 조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학년들끼리 모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서 그 부분들은 좀 조절을 하고 있으니, 자, 주말에 계획표를 세운 다음에 전부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문자로.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원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단원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의 경우는 여기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봐도 되고요. 네, 개별적으로 보는 것들보다는 같이 있을 때 보는 것들이 좀 좋아서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개별 코칭 시간 때 이렇게 풀어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시험을 테스트를 본 다음에 여기 집계, 자, 테스트 결과에다가 자기 점수를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투표를 한 번을 해버리면 이게 제가 투표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점수를 이렇게 집계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무기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일정들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언제 테스트를 봐야 하는지 이것들도 안내문에 적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블랙라벨의 경우는 이게 단원별로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1강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배운 문제들랑 유사한 문제들로 테스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주차에 1강들을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1강에 대한 테스트를 코칭 시간에 이렇게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시간들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채점까지 맞춰서 과제방에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채점까지 맞춰서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은 안내를 드려야 될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휴대폰 화면인데요. 보이시죠? 이 휴대폰 화면인데 어디지? 이쪽인가? 이게 홈 추가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홈 추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홈에, 자, 요런 바로가기가 나와요. 자, 당연히 과제는 사진을 찍어 두셔야 하고요. 이게 한 손으로 찍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넘기면 아마 한 30초면 다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들어가서 글쓰기를 작성을 하시고요. 게시판은 과제 제출이나 수학일기가 되겠죠. 자, 과제 제출로 들어가서 말머리는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과제 제출. 그리고 제목에다가 어떤 과정에 누구, 한쪽 끝, 그냥 한쪽 끝 정령수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터치해 주시고, 자, 요거를 누르면, 자,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 잠시만요. 개인적인 사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 아들인데, 자, 열이 나가지고 지금 체온을 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 자,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터치한 다음에 글쓰기, 그다음 게시판 선택, 과제 제출, 여기 있구나. 최근 작성 위로 올라갔네요. 학습 자료, 뭐 제목 쓰고 내용 쓰고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대폰의 경우는 오른쪽 위에 보면 URL 복사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 URL 복사. 얘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홈페이지에서 죄송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 이것도 바로가기를 만들어 놔야겠구나. 자, 제출 방법에 보시면 과제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전에 복사한 URL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정리하기가 좀 좋은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있는 질문들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널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한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설픈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해결을 해 드릴 생각이니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완만하게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회의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